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 경제 성적표는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속에서 개장 전에 봐야 될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M&A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임사 크래프톤이 넵튠을 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게임의 그런 시너지가 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으로는 하이브 엔터 쪽에서 찾아져 왔습니다. 매출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마진도 좋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TC본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문제가 없는데 한화와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고소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수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가지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크래프톤이 카카오의 손자회사 넵튠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웅진그룹이 국내 최대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를 8,830억 원에 인수합니다. 하이브가 비수기인 1분기에도 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이톡시가 원컴즈의 지분을 확보하며 과거 대표작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한화세미텍과 한미반도체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내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2일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인 22일에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24일 속행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기일부터 9일 만에 대법관들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건데 이례적으로 신속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재명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가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1,447원에 마감했고 이외에도 이스타코와 형즈엘리트, 오리엔트정보와 또 형즈글로벌까지 시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주들의 오늘 정규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크래프톤은 게임 개발사인 넵튠의 주식을 약 1,65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뒤 크래프톤의 넵튠 지분율은 42.5%가 되고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올해 6월 30일입니다. 크래프톤은 이번 취득의 목적을 사업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은 앞서서 넵튠의 지분 3.1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투자로 인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크래프톤은 넵튠이 보유한 에드테크 솔루션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카카오는 지분을 처분하면서 현금을 취득하며 그룹사 전반의 구조 재편의 속도를 내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 역시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간외에서는 7.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넵튠은 7.24% 하락한 8,0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웅진그룹이 국내 최대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를 8,83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웅진은 종속회사인 WJ라이프가 사모펀드 VIG 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의 지분 99.77%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일 밝혔습니다. 웅진 측은 프리드라이프를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상조 시장 내에서는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상조 시장에 진출을 했고 교원 역시 2011년에 상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명 손우그룹도 대명 스테이션을 통해서 상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상조 시장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웅진그룹주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웅진싱크빅과 웅진 나란히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그룹주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하이브의 올해 1분기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창사 이후 1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약 50% 증가한 2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는 BTS 제이홉과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와 엔하이픈, 보이 넥스트도어 등의 월드 투어나 단독 투어 등 공연 부분의 매출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며 매출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2분기에도 방탄소년단 진의 컴백과 함께 세븐틴, 엔하이픈, 보이 넥스트도어 등의 새 앨범 발매가 준비되어 있고 르세라핌의 월드 투어 등도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오는 3분기에는 빅히트 뮤직의 신인 보이그룹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가득한 엔터주도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아이톡시가 모바일 게임사 원컴즈의 지분을 31% 확보하면서 과거 대표작인 갓 오브 하이스쿨 IP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이톡시는 원컴즈 주식 6,200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출시 9주년을 맞은 갓 오브 하이스쿨은 국내 최장수 웹툰 IP 모바일 게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YD 온라인, 현재의 아이톡시가 개발하고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흥행을 기록했었지만 이후에는 수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6년 만에 되찾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게임 산업 시너지 효과와 함께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이톡시 역시 시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서는 3.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TC본더 분쟁으로 시작된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9일 하나세미텍에 따르면 회사는 한미반도체 고위 임원인 A씨와 유튜버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HBM 생산에 필수인 TC본더 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모기업인 하나비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고소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